안녕하세요. 김성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마이닝 두 번째 시간으로 2장 데이터 분석과 구조, 데이터는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해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먼저 데이터 분석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데이터 생김새와 변수와 함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들어봐서 알고 있지만 정작 데이터 분석이 어떤 일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 데이터 분석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과정은 데이터 분석 설계, 데이터 준비, 데이터 가공, 데이터 분석, 결론 도출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분석 과정 그림만 보면 마치 분석 과정이 한 번 진행되면 끝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체 과정이 반복되는 순환 구조로 분석 과정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설계 단계에서는 방향성 기획, 방법론 검토, 가설 설정을 하고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는 데이터 불러오기, 형태 파악하기가 진행되며 데이터 가공 단계에서는 추출 및 정제, 파생 변수 생성, 데이터 병합을 진행합니다.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는 통계 분석, 그래프 및 시각화를 하며 결론 도출 단계에서는 분석 결과 해석 및 분석 결과를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럼 데이터 분석 설계는 어떤 주제를 어떤 분석 방법으로 어떻게 시행할지 계획을 세우는 단계로서 첫 번째는 분석하려는 주제를 구체화하여야 하며 용어 정리 및 주제를 선정하여 분석의 방향성에 대한 기획을 합니다. 두 번째는 브레인스토밍이나 인터뷰 등을 통해 다양한 관점의 가설을 설정하고 설정된 가설에 적합한 데이터 수집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지 먼저 정하고 나서 가설을 설정하게 되면 분석 또는 가설 설정에 있어서 시각이 지나치게 좁아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설을 설정하고 데이터 수집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분석 기능 변수를 구성해야 하는데 각 가설에 따라 필요한 변수를 선정해야 하며 파생 변수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석할 항목을 결정하면 됩니다. 책의 예제를 통해 각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키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면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요인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선정했다고 하시죠. 그러면 가설을 써오는데 가설 1, 2, 3, 4와 같이 가정을 통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설정을 하고 다음과 같은 각각의 분석 기능 변수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설 1은 성별에 따라 자녀의 키가 다를 것이다. 이기에 자녀의 키는 종속 변수로 그리고 자녀의 성별은 분석 변수로 선정을 합니다. 여기서 성별은 남, 여 두 가지의 경우만이 발생하기 때문에 파생 변수는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가설 4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가설 4는 우유를 마신 기간이 긴 사람이 키가 클 것이다 입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는 자녀의 키로 변함이 없고 분석 변수는 우유 섭취 여부와 우유 섭취 기간에 따라 변화를 발견할 수 있겠죠. 또한 우유 섭취 여부 같은 경우 가설 1과 같이 yes와 no이기 때문에 파생 변수가 없는 반면에 우유 섭취 기간 같은 경우는 섭취 기간을 1년, 5년, 10년 등과 같이 그룹핑을 통해 구간을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항목 결정은 응답에 대한 개수 및 비율을 통한 빈도 분석과 변수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상관관계 분석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석 방향을 계획했다면 그 다음은 데이터 준비 단계로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나 환경에 따라 데이터를 준비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 직접 입력하여 생성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기존에 누군가 구성해둔 데이터를 찾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첫 번째 방법은 직접 데이터를 생성해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좀 더 어려움이 있기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두 번째 방식을 선호하게 됩니다. 데이터 준비가 되면 데이터 형태를 파악해야 하는데 데이터 형태는 구조 및 구성 변수의 형태, 데이터 값의 특성을 중심으로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분석할 데이터를 알아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데이터의 구조를 파악했다면 데이터를 가공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데이터로 가공을 하여야 합니다. 원시 데이터를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로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변수를 제거하고 필요한 변수만 추출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데이터 간의 연산을 통해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생성하기도 하며 데이터의 값에 따라 그룹화하여 새로운 변수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변수 중 필요한 변수만 추출한 예시입니다. 여기서는 도서명과 가격만을 추출을 한 케이스고요. 다음은 도서명을 기준으로 해서 출판사와 가격 중별을 병합한 예시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가공 및 통합에 대해 알아봤는데 다른 말로는 이걸 데이터 전처리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그 분석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많이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가공된 데이터가 준비되었다면 이제는 준비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분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분석을 시행하는 방식은 기초 통계량으로 데이터를 파악합니다. 이는 데이터를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래프를 그려봄으로써 분포에 대한 시각화를 시행합니다. 각 가설별로 분석 방법론을 적용해 봅니다. 마지막 단계인 결론에서는 다양한 통계량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정리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분석의 한 사이클이 마무리됩니다. 데이터 분석이란 과거 및 현재에 일어난 상황을 활용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거나 일어날 상황에 대해 타당한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치적으로 검증하고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전달하는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생김새와 변수와 함수. 데이터 세트는 행과 열로 이루어진 데이터 구조입니다. 그럼 데이터 세트의 구성 요소는 행, 로우, 관측치, 열, 컬럼 변수, 데이터 값 등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포함합니다. 자, 그럼 각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행은 데이터 세트의 가로 영역으로서 데이터의 관측치입니다. 관측치란 유니크한 키값별로 데이터를 수집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에서 파란색 칸이 행인데 id 값이 5가 유일하기 때문에 id별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열로 데이터 세트의 세로 영역으로
변수라고도 합니다. 예시에서 보시면 id, sex, age, area 이렇게 4개의 열로 구성되며 4개의 변수로 구성되었다고도 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값인데 관측된 값을 의미합니다. 각 열별로 발생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데이터 분석의 기본 개념에는 변수, 함수와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 중 변수는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값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성별은 남과 여 이렇게 둘 중 하나의 값을 가질 수 있고 나이라는 변수는 1부터 해서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수들이 모여 데이터 세트가 됩니다. 그러면 변수를 만들 때는 x 꺽쇠 다시 10 이런 식으로 형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이것은 데이터 10을 변수 A에 이 데이터 10을 변수 A에 X에 할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C 함수는 combine 합치다라는 약어로 여기는 C 함수 같은 경우는 combine입니다. 그래서 combine의 약자인 C를 이렇게 따서 사용을 하고요. 데이터 값이 여러 개를 변수로 구성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C 함수의 C는 반드시 소문자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콜론인데요. 콜론은 시작 숫자에서 마지막 숫자까지 일씩 증가하는 연속된 값을 지정할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시퀀스 함수입니다. 시퀀스 함수는 시퀀스의 약어로 연속된 값을 구성할 때 사용됩니다. 이 함수는 바이 옵션을 사용해 증가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제의 바이4는 4씩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변수에 숫자를 입력할 때는 숫자를 그대로 입력하지만 문자를 입력할 때는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로 감싸서 입력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교재 56페이지에 있는 실습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명을 생성하는 규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글자는 반드시 영문자 또는 마침표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글자부터는 영문자, 숫자, 밑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인 아래서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변수명을 작성하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수명 중간에 빈칸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함수와 패키지입니다. 함수와 패키지는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먼저 함수는 어떤 데이터 값을 미리 정해둔 공식에 따라 처리하여 특정한 결과를 도출하는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숫자 1, 2, 3, 4, 5로 이루어진 변수의 x에서 최대값은 이라는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맥서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네. 다음은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함수들을 묶어놓은 것으로 패키지를 사용하려면 먼저 설치하고 로드를 해야 합니다. 먼저 패키지 설치는 install.package 가로 열고 더블 코테이션 그 다음 설치할 패키지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패키지 로드는 라이브러리 그 다음 가로 열고 로드할 패키지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듯 함수와 패키지를 잘 알면 그만큼 데이터 분석이 훨씬 수월해질 뿐만 아니라 시간 면에서도 훨씬 단축시킬 수 있기에 함수와 패키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장 데이터 분석과 구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